여러분, 만약 자유를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자유일까요? 2019년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합니다. 그가 꿈꾸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는 1년 만에 다시 죽음의 국경으로 돌아갑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남겨진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을 2번이나 감행한 24살 청년 민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민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18년 12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23살의 민준은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추위로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민준이 살던 곳은 북쪽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매일 배급소 앞에 늘어선 긴 줄 하지만 돌아올 때는 늘 빈손이었죠.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몰래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먹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녀의 뺨은 점점 더 깊게 패였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도 나도. 이건 삶이 아니야. 그는 몇 달 동안 몰래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국경 경비가 약해지는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는 이미 늙었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점잖니. 내가 살아야 해. 어디든 가서 사람답게 살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 나 혼자 어떻게 가요? 같이 가요. 안 돼. 둘이 가면 둘 다 못 간다. 넌 혼자 가야 해. 빨리, 시간이 없어. 어머니는 아들을 떠밀었습니다. 민주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뚜둑 소리가 났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그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둠 속에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첫 번째 탈출이었습니다. 7개월의 긴 여정 끝에 민준은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온 날,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압도감 때문이었죠. 너무 많은 빛,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빠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민주는 넋을 잃고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과자, 음료수, 빵, 도시락.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한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첫입을 베어 물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걸 드셨으면. 그날 밤 민주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추워하진 않으실까? 다음 날부터 민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면 힘듭니다. 그리고 비용이 최소 2천만 원은 들어요. 2천만 원. 민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모은 돈은 겨우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엄마, 미안해요. 나 여기 있는데도 엄마는 거기 혼자 계시잖아요.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돈을 모을 시간이 없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말릴 게 분명했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2020년 1월 민준은 다시 압록강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향 생각이 나서 중국 쪽 친척 방문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온라인에서 탈북자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죠. 다시 북으로 가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족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한 사람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 브로커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루트와 연락처,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려줬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끝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다른 루트를 써야 합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환전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바꾸고 일부는 북한 돈으로도 준비했죠. 출발 전날 밤 민주는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편지를 경찰에 전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민주는 인천공항이 아닌 중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옷 몇 벌과 손전등, 나침반,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민주는 조선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안내인을 만났죠. 정말 가시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가족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안내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초 민준은 안내인의 도움으로 국경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갑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죠. 이 지도를 외우세요. 그리고 바로 버리세요. 절대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지도를 외웠습니다. 강의 위치, 순찰 시간, 피해야 할 초소,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죠. 그리고 지도를 찢어 삼켰습니다. 밤 11시 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의 철조망은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철조망 밑을 기어갔습니다.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죠. 민주는 숨을 죽이고 눈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길 10분. 민주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까지는 2km. 하지만 그 2km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달리 강은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검은 물이 보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긴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얼음을 두드리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때였습니다. 쿵!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으윽!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팔로 얼음을 붙잡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엄마를 못 만나.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옷은 무거웠고 몸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강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은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듯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민주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산속 동굴이나 버려진 헛간에 숨어 있었죠. 그가 가진 건 물 한 병과 마른 빵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드디어 자신이 살던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본 마을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황량해 보였죠. 집들은 더 낡았고 거리는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8시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집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 깨진 기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야위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촛불 앞에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죠.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누구세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떨렸습니다. 준이냐? 엄마.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쓰러지는 어머니를 얼른 붙잡았죠. 엄마. 이게 꿈이냐? 정말 우리 준이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뺨을, 이마를, 눈을 마치 확인하듯이 진짜다. 진짜 우리 준이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꼭 안은 채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같이 가요.
뭐, 준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어떻게 여기 온 거냐? 민주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 다시 돌아온 이유, 그리고 함께 떠나자는 계획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미쳤구나. 다시 가. 당장 가. 엄마, 나 혼자는 못 가요. 엄마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바보야. 엄마는 괜찮다. 나는 이미 늙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아직 젊어요. 같이 가면 돼요. 논쟁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함에 마음이 꺾였습니다. 알았다. 같이 가자.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엄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물, 그리고 약간의 음식. 어머니는 낡은 서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쓰던 신발이다. 엄마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했어. 민주는 그 작은 신발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것도 같이 가져가요.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올 때와 다른 루트를 택했습니다. 더 멀지만 더 안전한 길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력이 약했던 것입니다. 1시간을 걷자 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계속 가자.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엄마, 제가 업을게요. 안 돼, 준아. 너도 힘들잖니. 괜찮아요. 엄마는 가볍잖아요. 실제로 어머니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남은 듯 했죠. 민주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업고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숲을 헤쳤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그들은 마침내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엄마, 숨으세요. 두 사람은 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과 어머니는 눈 속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발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순찰대가 멀어졌습니다. 엄마, 지금이에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얼음 상태는 민준이 올 때보다 더 나빴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었죠. 조심히 가요, 엄마. 제 뒤를 따라오세요. 민주는 앞장섰고 어머니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의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죠. 저기다. 누군가 강을 건너고 있다. 안 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뛰어요. 빨리.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끌어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가자. 빨리 가야 해.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죠. 민주는 어머니를 업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의 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를 내려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안 돼. 이러면 둘 다 못 간다. 넌 가야 해. 싫어요. 나 혼자는 안 가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준아, 엄마 말 들어. 넌 살아야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 엄마는 이미 너를 보내서 너무 기뻐.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이걸로 됐어.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어머니는 아들을 밀었습니다. 가, 지금 당장. 그리고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죠. 여기다, 여기. 군인들이 어머니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주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넌 행복해라. 민주는 울부짖으며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그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눈 위의 어머니, 총소리, 그리고 그 마지막 미소.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 목숨을 걸었던 효자라고. 하지만 민주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가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그런 그에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셨을 겁니다. 행복. 전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이 민준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머니의 생일이 되면 그는 강원도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말합니다. 엄마,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게 엄마한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강가에서 쥐어준 돌이었죠. 이 돌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민주는 그 돌을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진짜 자유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오늘도 삽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랑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되지만 어떤 사랑은 떠나보냄으로써 완성됩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살린 사랑. 그리고 민준이 보여준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찾아간 용기. 비록 함께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국경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